어떤 분이 이제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출처를 밝히고 해야 되겠죠. 네. 리틀 백님이라는 분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써주신 글인데 좀 뭔가 시적입니다, 표현이. 네. 콘크리트가 시인 아닐까, 시인? 아니 되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콘크리트가 내뿜는 차가운 기운. 네네. 왜 오피스텔 밖보다 어. 오피스텔 안이 더 추운 걸까? 네네. 공감 되십니까?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거 많이 느꼈는데. 멋집니다, 표현이. 네.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이거 되게 유명한 많이 했었죠. 네. 아파트잖아요. 네네. 네. 상반기 피 1억까지 찍었던 단지지만 현재 네. 무피도 나오고 있다. 네. 1.5룸은 계약금 포기도 나오고 있다. 네네. 뭐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네네. 공유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84 분양가 11억, 네. 감평 12억대인데 네. 실투금 3, 4억이 필요하고 전세는 6억, 월세는 1억에 250. 네네. 그다음에 5구는 6억 후반에 전세는 5억 정도. 좀 1억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컨디션이고요. 평이 좋다, 넓게 잘 빠졌다, 위치도 네. 좋다. 그런데 네. 아직 매물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네네네. 그 근처에. 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거제 이야기도 좀 네네네. 있습니다. 지방 네네네. 아파트죠. 네. 새 겁니다. 네네. 아, 반도유보라네요. 네. 짓긴 잘 졌네. 오, 네. 멋있네요. 멋지네. 멋있어요. 네. 마피. 네네네. 유로스카이 마피. 누가 던졌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요. 네. 네. 뭐 마피 7천, 마피 8천. 네. 거제 지방 분양권 상황입니다. 네네.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시장 안에서는 희망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밖에서 돈이 들어오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힘들다. 거제 이야기죠. 공시가격 1억이야 하신 네네네. 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네네. 네, 거제에 물린 분들 힘들어하고 네, 서울 쪽 오피도 있고 네네. 네, 거시 환경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네. 사실 거시가 좋아지면 온기가 도는 곳은 잠실이나 강남 아파트다. 뭐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청주랑 전주는 공일이야 매수세가 확실히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이고 네. 네,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네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네네. 아, 뭔가 이 짤도 참 그래. 네. 감성적이고 네. 뭔가 이렇게 좀 여자분이세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자분이겠지? 되게 잘 하셨어요, 아무튼. 남자분이면 엄청 감성이 풍부하신 거네.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 크게 네. 물려있는 곳, 오피스텔, 네. 그리고 지방 분양권. 네네. 이 두 가지 좀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너무 고분양가 오피스텔은 저는 좀 많이 안 했었던 거고, 다행히 이제 고분양가, 아까 근데 보니까 12억이면 좀 비싸긴 했었어요. 아무리 이제 그쪽 그 청량리에 이제 입지가 좋긴 한데, 이제 네. 그런 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강남 하이브랜드 오피스텔인가?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거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분양권도 이제 지금 마피 아무래도 이제 입주 때니까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금이 있으면 그렇다고 막 계약금 포기하고 던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흘러왔으니. 네네. 그래서 요거는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버텨라. 어떻게든 버텨라. 그래서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어쨌든 뭐 지방이든 어디든 지금이 최악일 거다. 더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신 분도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빨리 처분을 하시든지 마이너스로 파시든지 뭐 방법을 찾아봐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든 좀 버틸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투자가 중요한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날인 걸로만 예상을 해서 막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고 괴롭거든요. 투자가 여러분 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투자 잘못해서 자살하신 분들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보셔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어떤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무리하게 했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깨달으시고 이제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내가 좀 어떻게든 버틸 재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버텨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 근데 둘 중에 네. 그런 되게 비싸게 분양받은 힘들죠. 신축, 그것도 덩어리 큰 오피스텔은 네네. 조금 많이 힘들죠. 많이 네.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계약금도 뭐 11억이면 10%면 거의 1억이지 않습니까? 뭐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이제 생각보다 낮아서 6억이니까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잔금을 못 치르는 거잖아요. 대출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 받고 월세 세팅한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또 감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뭐 수입이 내가 막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판단은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해서 정리할 거냐, 과감히 이제 손절할 거냐. 근데 이제 그것도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너무 이제 지지부진하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를 거라 가정이 되면 지금보단 좀 온기가 좀 퍼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세상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만 또 기대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되거나 지지부진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정리하시려면 좀 과감하게 좀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원 영통에 이제 1주택 실거주하고 있는데, 네. 그 뭐 25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 이제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게 구매한 게 이제 21년 12월 달 그때 최고점 할 때 네. 한 5억 넘게 주고 이제 대출 한 3억 해가지고 지금은 한 4억 정도로 해서 한 1억 이상 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좀 계속 그냥 일단은 기다리면서 뭐 오르겠지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는 좀 상급지로 좀 실거주로 갈아타기를 해볼까. 뭐 지금 영통이니까 이제 제가 회사가 본당이라서 수시나 뭐 안양 이런 데로 뭐 한 7, 8억대 대출도 더 늘려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갈아타기를 해볼까 싶고, 아니면 그냥 지금 집을 전세해 주게 되면 갭 투자로 해가지고 뭐 지금 한 1억 정도는 이제 모은 게 있어서 그걸로 갭 투자를,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디에 갭 투자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긴 한데, 예. 저는 이제 빌라에 월세로 살면서 이렇게 한 2주택으로 좀 갭 투자를 유지를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저 같으면 네네. 지금 사실은 5억에 대출 3억이면은 이제 내 자본이 2억이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4억이면 지금 현재 순자산이 1억이신 걸 줄었어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네네. 이제 1억인데 만약에 그 7, 8억대 아파트를 가는 거는 네. 좀 너무 무리하시는 거예요. 예. 상급지를 갈아타는 거는. 그래서 이제 네. 왜냐면 6, 7억을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자만 하더라도 4% 적용이 되면은 7억이면 네. 2,800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한 250만 원 정도 240만 원 정도 월세 그 이자가 나가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정도 그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수입해서 지금 이자가 한 130 정도 나가고 있는데, 네네. 그 수입해서 이자 빼고 나서 한 달에 한 2, 300 정도는 모을 수 있을 네네. 정도 그러세요? 수준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내려고 네네.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순자산 1억인데 6, 7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는 저는 저는 좀 약간 네. 리스크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좀 예, 드리는 아무래도 거고. 대출이 더 네네, 늘어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집 전세를 주시고 네. 지금 전세를 주시고 갭 투자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자금이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예. 좋은 전략, 오늘 전화 잘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약통장 있으시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산 세교 파라곤 같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청약을 넣으시면 네. 이런 거는 일단은 계약금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약금이면 아까 그 오산 세교 파라곤이 분양가 4억 5천이라고 하면은 계약금이면 10%면 얼마죠? 4,500이잖아요. 네네. 이 정도면 부담이 없는 선이잖아요. 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고 나서 나중에 입주도 나중에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원 영통이 이제 입주까지 아까 한 3년 정도, 2, 3년 남았으니 그 안에는 수원 영통도 좀 올라와 줄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팔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때 전세 놓고 가시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한번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시는 게 네.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청약통장은 내가 이제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지만 또 이제 그 방법을 찾아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청약을 조금씩 넣어보면서 좀 네. 괜찮은데 위주로 좀 네. 넣어보면서 계속 좀 그렇게 기다리고 있기는 한 상황이었긴 네네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약간 관점만 달리하면 또 이해를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 전략만 잘 짜고 관점만 달리하면 또 이렇게 많이들 되세요. 또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잘 참고해서 하면 어떠실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뭐 무리해서 뭐
팔아서 7, 8억대 아파트 갈아타시거나 뭐 지금 전세를 주고 뭐 갭 투자를 하는 거 이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것 말고 어정쩡한 것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지역 중에 좀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찾는 게 또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1차원이 이제 선이잖아요. 그럼 2차원이 이제 면이고 3차원이 이제 공간이고 4차원이 이제 시간이 이제 개념이 붙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4차원에서 3차원을 내려다보면 볼 수가 있는데 3차원에서 4차원을 볼 수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2차원에서 3차원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면에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 점만 볼 수 있는 거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하면은 의외로 쉽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좀 많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갭 투자 위주의 투자. 두 번째는 무조건 이제 상구치 갈아타기. 그러니까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방법들, 다른 대안들이 좀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5분, 3분 만에 이제 해결이 되는 방법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그 생각을 못 했냐면 관점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 하시니까 그냥 몇 달 며칠을 고민하다가 왔는데 제가 5분, 10분 만에 딱 얘기를 해주니까 좀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고 단순한 문제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할 정도의 문제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점을 좀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무주택자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예. 지금 시드 현금으로 한 6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내년 상반기쯤에 갭으로 사놓고 전세 끝나는 거 맞춰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제 내년에 그 PF 문제가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내년 상반기쯤에 네.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세요? 여기 은평구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 살고 계시고 그러면 그 근처에 집을 알아보실 계획이세요? 지금 마포 공덕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거 괜찮네요. 그것도 마포 네. 공덕 은평구보다는 마포 쪽이 더 상급지고 좋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끼고 사실 계획이세요? 네, 한 12억 정도 하고 전세로 한 그죠? 7억 맞추면은 이제 얼추 맞는 거죠? 얼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세 7억은 나중에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나중에 입주할 계획이시면? 지금 저희 집 전세금 3억이랑 거기 또 전세가 또 3억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그때까지 좀 모았다가 대출 받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으시네. 그러면은. 그럼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게 순자산이 한 9억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쵸, 한 8, 9억 정도. 8억 정도. 예.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PF랑은 또 개인이랑은 또 관계는 크게 없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PF 대출 이거랑 뭐 개인 아파트 시장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부 그 풍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PF 대출 때문에 뭐 집값이 하락한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예, 오히려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환율이라든가 네. 금리라든가 네. 아니면 그 선행지표인 주식 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지표들이 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최근에 그 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좀 동결이나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시점을 너무 늦추기보다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매입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잘 좀 이제 발품을 팔고 고르시면 또 좋은 매물을 고르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 가지 더 네. 제가 궁금한 것이 네.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뭐 그 마포구 주위에 있는 뭐 서대문구라든지 네. 은평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조금 그래도 마포구 대비 많이 하락한 그런 매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시세가. 네. 근데 아직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정을 좀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안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네. 이게 마포구도 곧 이 시세 하락을 맞춰서 따라갈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요, 해서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바닥을 않습니다. 찍으면 마포가 먼저 찍은 거고, 그만큼 마포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마포가 더 떨어지면 좀 더 늦게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패드에서 그 금리 인하 결정이 나면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나면서 좀 한번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예,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견해이긴 해요. 네. 물론 뭐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이제 매수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뭐 지금 살고 계신 서대문 쪽보다는 그래도 네. 마포 쪽이 그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예,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을 지금 조금 이제 너무 싸게 살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제 적정 가격을 주고 산다. 근데 이제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조금 더 약간은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내 집 마련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이 첫 투자다 보니까 지금 첫 주택이신 거예요? 네. 생애 최초로 생애 이제. 최초? 예, 예. 네. 그 생애 최초다 보니까 아마 이게 힘드실 거예요. 타이밍 맞추기가. 네. 예, 그리고 이제 부담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어차피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재시는 것보다는 그냥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2억짜리 뭐 9억에 사면 그렇게 뭐 큰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쵸? 왜냐면 뭐 3억 정도 대출이야, 뭐 12억에 3억 정도 대출이야, 뭐 이렇게 크게 뭐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아, 그러면 그 올해 초에 그 하락했던 그 가격에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조정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했던 게 그게 네. 그 올해 초나 작년 연말이 가장 바닥이었고 거기보다는 조금 더 오른 가격이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가격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본인의 욕심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네. 무슨 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실례지만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30대 중반이십니까? 후반이십니까? 중반입니다. 아, 30대 중반이요? 네. 그 시드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네. 이 폭등장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 사실 그 시드가 많긴 했는데 이게 좀 상속받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좀 보태가지고 네, 구매를 하려고 좀 타이밍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조심스러운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채팅창에도 지금 어떻게 저렇게 시드가 많으실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여기 그 댓글창에 그 아까 청약, 강남권 청약도 한번 노려보실만 하는 것 같아요. 특별 공급으로. 강남권 청약이요? 네네. 그 생애 최초는 아.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해당이 되시면,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그 소득 제한이 좀 있어서, 소득 네네네. 제한이나 이런 게 좀 자산 규정이 있어서 아마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 청약도 나쁘진 않죠. 아, 지금 청계 리베부자의 그 청약을 지금 생애 최초로 넣은 상태이긴 한데 아, 그러셨구나. 네,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청약은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선택을 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도. 아,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풀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요. 지금 뭐 상속 받고 뭐 증여 받고 하시는 분들 돈 많으신 분들 많아요. 상속자였습니다, 여러분. 네. 네, 30대 중반이면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쵸. 자수성가해서 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의외로 돈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아니, 자기가 깔고 네. 있는 거 3억에다가 네. 6억이 있으면 9억인데 그쵸. 이걸 폭등장에서 참았다고? 갑자기 그쵸.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도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받으신 거겠죠, 뭐. 최근에. 그쵸. 상속해서. 이게 후레이가 약간 그 얼굴이 작으니까 제가 되게 얼굴이 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근데 실물이 저도 얼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근데 비율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실제 보신 분들은. 근데 방송에서는 워낙 이게 얼굴이 작다 보니까 후레이가 저희 약간 좀
체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아니, 좀 다른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 하자면 비율 좋은 사람 탑2. 아, 그래요? 최진곤, 이현철. 진짜 두 분 진짜 되게 좋아. 진짜 좋아. 키 크시죠, 이현철. 이 태라고 하죠, 태. 태가 어. 두 분 다 되게 멋져요. 아, 나도 저렇게 살 안 찌고 이렇게 좀 탁, 이렇게 군살 없이 탁 이런 그게 딱 탑2. 몸매 좋은 사람 탑2. 최진곤, 이현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